정치권 사건 몇 가지 정리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윤 대표님, 네. 먼저 그 청담동 술자리 사건은 네. 이게 허위이고 가짜 뉴스로 판명이 이미 네. 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 가짜 뉴스를 보도했던 더 네. 탐사 작가를 지낸 네. 김두일 씨라고 하죠. 네, 네. 김두일 씨가 전후 경과를 폭로하면서 어떻게 보면 확인 사살을 한 셈이 아닌가 네.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예. 김두일 씨가 더 탐사가 왜 이런 가짜 뉴스를 보도했다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그 강진구 그 대표, 더 네. 탐사 대표가 보도했는데 한마디로 특종에 눈이 멀어서 거짓말인 줄 알고 했다 이거죠. 왜 사실관계 네. 확인 자체를 안 해버린 안 거예요? 해버린 거죠. 김두일 씨가 그때 더 탐사 작가로 있으면서 그걸 지켜봤거든요. 예. 근데 이제 실상은 그 청담동 술자리에 4명이 있었답니다. 30명 대통령하고 한동훈 장관 30여 명이 있었던 술자리가 게 있었던 것은 맞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세창 전 그 자유총연맹 총재 자유총. 대행 예. 뭐 이 사람도 뭐가 좀 구린 게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이세창 그리고 또 변호사 1명, 또 인수위 출신 1명, 또 대부업체 회장 1명, 예. 4명이 청담동에서 술을 먹었대요. 근데 그 자리에 있었던 첼리스트가 동거남이 이모 씨인데 이 사람이 굉장히 좀 폭력적이랍니다. 의처증이 있고 의처증이 뭐 있고 그냥 여차하면은 주먹을 좀 쓰는 모양이죠. 그렇죠. 힘 좀 쓰고 하는데 마침 그 첼리스트가 그때 휴대폰을 좀 꺼놨대요. 그러니까 이 동거남이 볼 때는 의처증이 있는데 여자가 전화 안 받으니까 얼마나 난리를 피웠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둘러대는 게 어마어마한 자리에 내가 있어서 휴대폰까지 다 통제됐다. 대통령, 장관 30여 명이 동시에 출동하는데 내가 어디서 사사로운 전화를 받냐. 뭐 이런 식으로 핑계를 댄 거죠. 둘러댄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동거남이 그거를 이제 다 녹음을 더 했죠. 탐사에다 녹취한 거를 첼리스트가 얘기한 거를 녹취해가지고 더 탐사에다 갖다 준 거죠. 예. 근데 강진구도 그 첼리스트하고도 통화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첼리스트 강진구가 첼리스트랑 통화했는데 답변 안 하거나 그 인정을 안 했대. 부인해 버렸다는 거예요. 할 말이 없다. 나 할 말이 뭐 없다. 하기 싫다. 예. 자기가 거짓말했으니까. 거짓말한 거 또 외부 사람이 물어보니까 다그치니까 얼마나 자기도 당황했겠죠. 당황했겠죠. 남편한테는 거짓말 해놨으니까. 예. 예? 이 사건이 아마 안 났으면은 남편은 그거 알고 넘어갔을 거예요. 그랬겠죠. 그러니까 강진구라는 사람이 거짓말인지도 알고 그 특종이라고 해서 거의 눈이 멀어서 보도를 한 거고, 그거를 또 이 시대의 최고의 거짓말 정치인 김의겸이가 또 거짓말로 터뜨린 거죠. 예. 협업을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협업. 그런데 경찰은 이걸 가지고 1년 넘게 수사를 했어요. 네. 작년 10월인데 아마 얼마 전에 그 검찰에 송치를 했는데 강진구는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하고 김의겸에 대해서는 면책특권이 국회에서 그렇죠. 국정감사에서 한 발언이기 때문에 면책특권이라 해갖고 불송치를 했어요. 근데 지금 대법원 판례나 이런 것으로 봐서 또 아까 이야기한 대로 협업을 했다고 본인 이야기를 했고 이런 것으로 봐서는 김의겸이도 넘겨야 하는 거 아닙니까? 검찰에서 그렇죠. 다시 수사를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경찰이 너무 우물쭈물한 경향이 있어요. 아니 그 김두일 씨가 글로 그런 걸 써놨더라고요. 첼리스트와 헤어지고 치정의 눈이 먼 이 씨가 녹취를 더 탐사에 제보하고 특정의 눈이 먼 강진구가 그 녹취를 보도함으로써 이 문제가 공적인 영역이 됐다. 보도한 걸 또 정신없는 김의겸이가 또 국회에서 떠들고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아이고 청담동까지 가서 술 크게 먹었네 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 얼마나 나라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까? 지금도 아마 국민 중에 한 30% 민주당 지지자는 그거 맞다고 생각합니다. 40%가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또 국회의원이 또 국회에서 얘기한 거니까 다들 믿었겠죠. 김의겸이는 그걸 아직도 뭐 제대로 된 사과 한 번 없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시인도 안 해요. 지난번에도 뭐 YTN에도 한 번 나왔고 또 무슨 예능 프로에도 나와가지고 분명히 제보를 받았고 녹취가 있는데 왜 내가 가짜 뉴스라고 그 다 덤태기를 뒤집어 쓰느냐고 항변을 했지 않습니까? 거짓말 녹취를 했다고 해도 자기가 책임져야죠. 확인을 해야죠.
대부분 판례도 네. 허위임을 알면서도 명예훼손을 한 경우는 면책특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렇죠. 이건 또 고의적으로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김의겸이가 그냥 국회의원 됐으면 모르는데 문재인 정권에서 청와대 대변인을 하다가 흑석 선생 부동산 투기하다가 물러난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은 대통령이 어디에 출동을 했을 때 그에 어떤 이 상황이 벌어지고 네. 그런데 거기 그 조그만한 뭐 20-30명도 들어갈까 말까는 거기에 대통령하고 법무장관이 가서 술을 마신다. 이게 상상할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 대변인이 있었다면은 늘 대통령을 따라다니잖아요. 그렇죠. 그건 있을 수 없다는 거 알잖아요. 그렇죠. 차가 못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저런 김의겸을 대변인 시킨 문재인이라는 사람도 한심한 사람입니다. 예. 청와대에 있을 때 얼마나 거짓말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그 영화 미니 시리즈 왜 미국 미니 시리즈 정치담은 지정생존자라는 데인데 대변인이 하지 말아야 될 게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거짓말, 예. 또 추측, 또 하나는 적대감. 예. 이거 세 개 있으면 안 된대요. 예. 거짓말, 추측해서 얘기하거나 또 상대방에서 적대감을 갖고 얘기하면 안 된답니다. 항상 평온을 유지하고 냉정하게 얘기한다는데 입만 열면 거짓말하고 입만 열면 적대감을 갖고 입만 열면 흑색 선전화해서 별명이 흑석 선생이 된 거예요. 흑석 선생은 네. 이제 부동산 투기고 네, 그 투기고. 후에는 흑색 선전을 떼고 네, 흑색 선전 그렇죠. 선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별명이. 그러다 보니까 이 거짓말이 지금 김의겸이 온 다음에 민주당이 더 심해서 민주당이 거짓말당이 돼버렸어요. 거짓말당이 뻥당이 그렇습니다. 돼버렸어요. 뻥당. 예. 지난번에 서울시장 그 선거할 때 보궐선거할 때 오세훈 그 박영선 붙을 때 얼마나 흑색 선전이 많았어요. 네. 뭐 빼라가모니, 뭐 백구두니, 뭐 생태 땅이니 온갖 거짓말이 난무했죠. 정말 우리 정치에 정말 올바른 역할을 해서 이 거짓말은 정말 발본색원하고 일벌백계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더 탐사에 대해서도 또 네. 그걸 보도했던 강진구 네. 기자에 대해서도 검찰이 형사 6부인가 네. 여기서 지금 수사를 벌이고 있으니까 뭐 단죄가 될 걸로 압니다만은 지금 그 술자리의 장소에 있던 네. 음악 카페 사장이 이미키라고 하는데 본명은 뭐 이보경 씨라고 하네요. 네, 네. 이 더 탐사를 상대로 해서 관련 영상을 삭제해 달라. 네. 그리고 5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네. 강진구 기자가 지난 15일에 재판에서 네. 이제 조정 절차를 거쳤던 모양이에요. 네, 네. 영상물 지울 수 없다. 네. 아직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지 않느냐. 네. 아직도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건 본안에 가서 다퉈봐야 한다. 진실을. 네. 그러고 있다고 그러네요. 장사하는 거죠, 장사. 네. 예, 예, 그래서 예. 강진구는 이 사건으로 인해서 네. 돈을 엄청나게 벌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냥 후원이 물밀듯이 몰려왔다는 거 아니에요? 네. 이 진보 쪽 사람들은 그런 후원을 또 그렇죠. 잘하더라고요. 보수 쪽은 잘 안 해요. 네. 예. 저는 말은 많은데 네. 절대 후원 잘 안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지금 최강욱 의원 같이 저런 저질 민영배 저런 그 난폭한 말들 예. 이런 이 청담동 김의겸 같이 뻥쟁이들이 많은 게 그럴수록 본인들은 돈을 벌어요. 예. 대표적으로 거짓말하고 사기쳐서 돈 번 게 조국 가족이죠. 그렇죠. 예, 조국 거짓말할 때마다 책이 잘 팔리고 조국 딸까지 유튜브에서 돈 벌잖아요. 예. 이게 참 우리 사회 밝은 사회를 해서 큰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일단 뭐 검찰이 재수사에 들어갔으니까 지금 검찰에서도 김의겸 의원에 대해서도 다시 수사를 할 모양이에요. 그래서 차제에 이런 가짜 뉴스가 판치고 거짓말이 판치는 이런 행태에 대해서는 일벌 100개 정도를 훨씬 넘어서 1000개를 해야 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윤 대표님, 네. 뭐 한 두어 가지. 신학님 네. 전 언노련 위원장하고 김만배 네. 이 화천대유 대주주죠. 네. 대장동 사건의 주범 아닙니까? 네. 이 사람들의 허위 가짜 인터뷰를 해가지고 네. 윤석열 커피 사건을 만들어낸 것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조선일보가 또 보도한 거 보면은 그동안에 일부는 나오기는 했습니다만은 민주당 대선 캠프에서 대장동 화천대유 TF 팀장을 맡았던 김모 씨라는 사람이 네. 이 사건이 윤석열 수사 무마는
가짜이고 그런 일이 없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다 캐치를 했다는 거죠. 네. 자기가 이 여러 조사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 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JTBC의 봉지욱 기자 또 리포액트의 허재현 기자한테 네. 가짜 편집 자료를 넘겨가지고 네. 그것을 보도케 했다. 그런 보도가 또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조작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윤석열 수사 예, 무마. 그렇죠. 없었다는 것을 듣고도 조작했다. 이 김모 씨가 민주당 화천대유 TF 지난 대선 때 팀장을 했어요. 예. 그리고 지금도 민주당의 국회 정책연구위원회예요. 현직은 그러니까요. 있어요. 예. 이 사람이 그 이강길이라고 대장동 초기 사업자 있습니다. 이 사람한테 물어봤다는 거예요. 예. 예, 검찰이 2011년에 대장동 조사했냐? 그때 특혜 받았다는데 조사했냐 했더니 아니 조사받은 거 없다. 그리고 또 대장동 사업 핵심 관계자한테 또 언론사 간부 통해서 접촉을 시도했는데 예. 그 사람도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윤 대통령 그 윤 검찰총장 수사 무마가 없었다 이렇게 전달했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김모 씨가 이 민주당 화천대유 TF 팀장이 그럴듯하게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파일로 만들어 가지고 그 편집된 자료를 JTBC 기자 봉모 씨한테 줘서 또 허위 보도를 하게 하고 또 리포액트라고 허모 씨한테 또 최재경 녹취록을 또 허위 보도하게 하고 거기에 또 최재경이라는 사람은 검찰에 왜 그 대검 중수부장 했던 박근혜 네. 대통령 시절에 청와대 민정수석원 사람 그렇죠. 그 보도에도 그 최재경이라고 나왔는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은 민주당 김병욱 의원실의 보좌관 최재경이래요. 최현이라는 거. 네. 같은 최 씨는 맞네요. 네. 그 사람 이름하고 헷갈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엉터리를 보도해서 우리 지난 선거 때 대장동 몸통은 윤석열 후보다라고 이재명이가 큰 소리 친 거 있잖아요. 몸통 바꿔치기를 한 거 아닙니까? 몸통 바꿔치기 한 거죠. 이것 때문에 자칫하면 선거 판도가 바뀔 뻔했어요. 0.73% 아닙니까? 네, 그렇죠. 이 봉지욱이가 2월 달에도 2번이나 JTBC에서 했고 이 김만배하고 네. 이 허위 인터뷰 네. 신앙님하고 한 것은 대선 3일 전에 3월 6일인가 지금 보도를 한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각 언론한테 뉴스타파를 시작으로 해갖고 쫙 뿌려댔고 그걸 또 이재명이는 링크 걸어가지고 뭐 수백만 명한테 그걸 또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집요한 흑색 선전과 그 가짜 뉴스가 민주당 선거 캠프에서 주도적으로 있었다. 이게 지금 거의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 거죠. 결국은 이 사건이랄까 이 가짜 뉴스를 만들어낸 어떤 그 중간 책임자라고 하면은 김병욱 의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분이 그런 것을 총괄을 했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김병욱 의원까지 수사가 이루어져야 하고 그 윗선까지도 그렇죠. 결국은 이루어져야 하는 것 아닌가. 특히 그 리포액트 기자라는 허재현 이 기자는 원래 한겨레 기자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는 또 무슨 수박 당도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또 화제를 뿌렸어요. 비윤 중에 수박 5도에서부터 뭐 몇 도까지 이렇게 만들어 갖고 5도짜리는 무조건 퇴출이다 뭐 이런 걸 만들어서 했는데 이 사람도 정치하고 싶어서 그런 건가요? 아무래도 뭐 그쪽 한쪽으로만 줄 서면 자기 뭐 먹고 살 게 생기잖아요. 극성 지지자들이 먹고 살게 내주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 거짓말인 줄 알고도 그쪽으로 몸을 실는 그런 게 많다는 게 우리 정치의 극단적인 진영 논리, 극단적인 양극화 이게 불러온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도둑놈이고 전과자고 사기범인 걸 알지만 정치적으로는 그 지지자들, 고수 지지자들 몰고 또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정치의 가장 큰 문제점이 그거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이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사건, 이른바 정치 공작이라고 봐야죠. 이것은 지금 서울중앙지검 강백신 반부패 1부장이 책임자가 돼가지고 팀장이 돼갖고 수사를 벌이고 있는데 이 부분도 지금 수사가 진척이 많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수사의 끝은 결국은 이재명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재명이라고 뭐, 봐야죠. 이재명 선거 캠프에서 예. 뭐 주도적으로 지휘하고 예, 개입하고 다 했다고 봐야죠. 여기에 대해서도 뿌리를 파헤치는 수사가 좀 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예. 또 21일에는 이재명 대장동 사건 재판이 예. 열렸어요. 예. 거기서는 유동규 전 본부장이 증인으로 나왔고 또 그랬는데 유동규 본부장 변호인하고 정진상 변호인하고 뭐 그냥 재판장에서 고성을 주고받고 막 난리를 쳐갖고 재판이 중단됐다고 그러는데요. 네. 그런데 주로 고성을 지르기 시작한 쪽이 정진상 변호인 쪽이었던 모양이에요. 네. 그런데 요즘 보면은 사실은 이 피고인이라는 게 판사 앞에 가면은 고양이 앞에 쥐 아닙니까? 그렇죠. 잘못 네. 보였다가는 눈치밥 잘못 먹었다가는 가니까. 그런데 지금 이재명은 또 가갖고 왕 고양이 노릇을 그렇죠. 하고 있고 왕고양이하고. 판사가 쥐 모양이라는 거 아닙니까? 판사가 그러니까 눈치 보고 있고. 변호사까지도 네. 변호사까지도 그냥 재판정에서 삿대질하고 큰 그렇죠. 소리 치고 그런다는 거 네. 아닙니까? 그게 똥낀 놈이 성질낸다는 얘기 있잖아요. 아 이재명 믿고 네. 호가요요하는 그렇죠. 거죠. 그 재판관이 누구냐면 서울중앙지법 33부 지법. 김동연 네, 부장판사. 김동연. 아 좌파라는 거 그렇죠. 아닙니까? 그분이 제대로 카리스마 있게 재판을 끌고 가야 되는데 이재명 눈치 그냥 보고. 눈치 보고 있으니까 오히려 정진상 피고 쪽에서 오히려 큰 소리 치고 있는 거예요. 예. 까지 변호인들끼리 싸움까지 벌어졌다는데 뭐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죠. 또 하나는 네, 어제 유동규 네, 전 본부장이 네. 백현 마이스 사업도 남욱 정영학 네. 이른바 대장동 일당 아닙니까? 예, 예. 이 사람들한테 출하했다는 또 증언이 나와갖고 네. 파문을 일으켰어요. 그렇죠. 예,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이 어제 그 증인으로 직무대리죠. 증인으로 가서 얘기를 했죠. 2015년에 추진한 그 백현 마이스 백현이 어디냐면은 지금 성남 FC 연습장하고 그 호텔 있고 예. 그쪽 정자동에 정자동 있더라고. CUG가 있어요. 거기. 예, 지금 CUG. 현대 HD 현대중공업 그 본사도 있는데 그 백현동 아파트 건너편이죠. 그 경부 고속도로를 보고 아. 예, 거기에 이제 그 성남시에서 국제회의 포상관광 컨벤션 전시장을 전시장 만드는 거 만들려고 2015년부터 했는데 유동규가 이거 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중앙정부에서 이거를 자꾸 이 조건부로 승인을 냈습니다. 외국인 투자를 받아와라. 뭐 이런 그 조건이 여러 가지 붙어서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이재명이가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 남욱이나 그 정영학한테 한번 줘봐. 걔들 일을 잘해. 뭐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남욱 정영학이 무슨 역할을 했냐? 아니 위례 신도시 때 2014년 때 남욱이가 천화동인 4호 소유주거든요. 예. 정영학은 5호 소유주고. 5호죠. 그 사람들이 그때 미래에셋증권이 투자하려다가 빠졌어요. 그럴 때 이게 남욱하고 정영학이 나서가지고 부국증권하고 호방건설을 끌어들였죠. 예, 예. 그래서 투자를 성공한 거예요. 그래서 위례 신도시 사업이 성공했다. 그러니까 이 백현 마이스 사업도 이것도 예산이 한 2조 7천억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어마어마하네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2조 7천억에. 그렇죠. 예, 부지만 해도 20만 6,300만 평방미터. 엄청나게 큰 거죠. 거네요. 그렇죠. 거기 CUG를 뭐 전시, 뭐 관광, 뭐 컨벤션 회의시설 센터 한다는 만드는 거죠. 엄청나게 예. 거기 호텔도 왜 그 지금 이재명 아는 사람한테 줬다는 호텔 다 그 금방 같이 있는 겁니다. 2조 7천억이 적은 돈입니까? 그렇죠. 상상도 못할 그렇죠. 그러니까 천문학적인 돈 아니. 이것도 수사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 예. 백현동 마이스 사업도 뭐 끝나지는 않았지만은 이것도 또 노종에 또 커넥션이 있지 않느냐. 이재명이가 개입된 이것도 수사를 좀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뭐 민관 합동 개발 방식으로 네. 추진을 하고 있는 모양이죠. 네. 어쨌든 이재명의 비리는 네. 끝이 없네요. 끝이 없어. 네. 봐도 예. 봐도 끝이 없습니다. 앞서 뭐 이런 정치적인 이런 행위들뿐만 아니라 대선 정치 공작이라든가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비리와 관련된 것은 뭐 성남에서 터졌다 하면은 전부 이재명하고 관련된 거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남시를
완전히 자기 놀이터로 한 거죠. 예. 거기 뭐 시장 카드로 뭐 해먹고 뭐 인사 마음대로 하고 자기만의 이재명 공화국을 만든 거죠. 예. 이재명 왕국이죠. 왕국을 왕국. 만든 거예요. 왕국을 만든 공화국이 아니죠. 왕국입니다. 예. 자기 마음대로 하는 성을 만든 거죠. 그거를 또 배워가지고 또 경기도에서 더 큰 판으로 해먹었고 경기도에서 배운 거를 더 큰 판으로 나라까지 들어먹이려고 지금 들어먹으려고. 이 마지막 단계에서 그게 윤석열 후보라는 사람한테 만나서 0.73이라는 근소한 차로 좌절이 된 거죠. 근데 본인은 아직도 0.73%는 진 거 아니다라고 우기고 있는 거예요. 근데 대선 불복을 하고 그렇죠. 있는 거죠. 그 운명은 감옥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래서 뭐 이현석 총장도 이정섭 차장 네. 딱 인사 조치하면서 확실히 수사하라 이렇게 네. 나가고 앞서 언급한 대로 한동훈 장관도 이재명 문제를 결자 해지하고 가겠다. 네. 이렇게 하면은 결국은 결자 해지라는 게 뭐 불기소 처분하려면 그렇게까지 할 필요도 없는 거 그렇죠.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도 지금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재판에서 이길 수가 있다는 건데. 그렇죠. 검사 그러니까 사측만 결국은 해도, 네. 결국은 영장 재청구로 가가지고 이재명을 네. 완전히 보내버리겠다. 네. 국립 무료 급식소로 보내겠다는 거 네.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봅니다. 예, 또 그렇게 돼야 되고 그게 뭐 사필 그게 규정이고, 사필 규정이죠. 그렇죠. 정의가 바로 살아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도둑놈이 큰 소리치는 세상 대한민국에 미래가 있겠습니까? 예.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방송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